65세 이상이라면 지금 매일 반복하는 아침 습관이 뇌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편안한 노후와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진 분들 대부분은 공통된 생활 습관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 같은 하루를 보내는데 왜 기억이 자꾸 흐려질까? 그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뇌가 깨어나는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작은 차이가 평생 기억력을 결정짓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도 아침 루틴이 일정한 사람일수록 기억력 감퇴 속도가 3배나 느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 시작은 어떤가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커피 한 잔으로 대충 식사를 대신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건 뇌에게 휴식을 주는 게 아니라 혼란을 주는 신호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뇌는 자극보다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아침에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뇌의 나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평생 기억력을 지키는 하루 루틴. 그 첫 번째 이야기, 아침 뇌를 깨우는 첫 1시간의 비밀로 이어집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죠.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커피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를 깨우는 건 카페인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기상 직후 뇌세포가 가장 민감한 시간은 우리의 뇌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 하루 중 가장 예민하고 깨끗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밤새 정리된 기억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돈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읽거나 SNS를 보면 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의 기억 회로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아침 첫 10분은 뇌에게 새 공기를 주는 시간으로 남겨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루의 첫 10분은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단 3번만 깊게 숨을 쉬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세포를 깨우는 첫 시작입니다. 물 한 잔과 햇빛이 기억 회로를 깨우는 이유는 수면 중 우리 몸은 68시간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는 아침에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됩니다. 물 한 잔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산소와 혈류를 다시 돌려주는 첫 신호입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받은 눈은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킵니다. 세로토닌은 뇌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즉, 아침 햇살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뇌에게 이제 일어나라, 새로운 기억을 준비하라는 알람과도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햇빛을 보면 뇌는 스스로 하루의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침묵의 10분은 뇌의 정리 시간을 주는 명상 습관은 아침에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는 10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명상의 순간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이 회로는 밤새 쌓인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들은 이 10분이 치매 예방 루틴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좋은 날이야.
이 한마디가 뇌의 시계를 리셋시키고 하루의 집중력을 끌어올립니다. 아침 루틴이 하루 기억력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가 그날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좌우합니다. 물 한 잔, 햇빛 5분, 조용한 명상 10분.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뇌의 회복력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대 연구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명상을 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년 뒤 기억력이 약 30%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루틴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뇌의 리듬을 맞추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점심 이후에 뇌 피로도, 즉 다음 단계의 기억력 회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뇌를 깨웠다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중요하겠죠.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의 한 잔의 물, 조용한 10분의 호흡이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듭니다. 아침의 이 작은 루틴이 하루의 기억력을 결정짓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뇌가 깨어났으니 이 에너지를 제대로 쓰기 위한 아침 식사 루틴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뇌의 연료를 채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밤 냄새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빵 한 조각 먹고 나가야지. 그렇게 급하게 먹은 빵과 잼 혹은 달콤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오히려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뇌는 포도당보다 천천히 타는 에너지를 좋아하는, 뇌는 하루에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쓸 만큼 가장 많은 연료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뇌가 원하는 건 단순한 당분 폭탄이 아닙니다. 빵, 설탕, 달콤한 음료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포도당은 잠깐 집중력을 올려주지만 금세 떨어집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내려가면 해마가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어 기억 저장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뇌는 천천히 타는 연료, 즉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좋은 지방을 더 좋아합니다. 현미, 귀리, 달걀,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음식은 에너지를 서서히 공급해서 뇌가 안정적으로 깨어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식단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란, 견과류, 푸른 잎채소가 기억력을 살리는 과학적 근거는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기억력과 학습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노년기에 콜린 섭취가 부족하면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약해지고 생각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뇌세포의 막을 유연하게 유지시켜 정보 전달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푸른 잎채소, 특히 시금치나 케일 같은 채소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기억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아침 삼총사입니다. 계란 1개, 견과 1줌, 그리고 초록색 채소 1숟가락만 더해도 당신의 아침은 뇌를 위한 약이 됩니다. 달콤한 아침이 오히려 뇌를 흐리게 하는 이유는 아침에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잠깐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뇌는 금세 피로해집니다. 또한 당분이 많을수록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만큼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뇌의 기억 회로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이 흐려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 음식은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하루의 기억력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달콤한 시리얼, 과일 주스, 빵에 잼 같은 메뉴보다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당 지수를 낮추는 식사 순서 루틴은 아침 식사를 할 때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1. 먼저 채소를 한두 숟가락 먹어줍니다. 식이섬유가 장벽을 만들어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합니다. 2. 그 다음에 단백질, 예를 들어 계란이나 두부를 먹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뇌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3. 마지막으로 밥이나 고구마, 통곡물 빵처럼 복합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급등이 막히고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뇌의 피로를 줄이는 순서입니다. 아침 식사를 가볍게 넘기는 습관이 기억력 저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아침 루틴은 하루의 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리듬으로 물 한 잔, 햇빛, 명상, 그리고 천천히 타는 아침 식사. 이 네 가지가 모이면 뇌는 스스로 젊음을 회복합니다. 아침 루틴이 완성되면 이제 몸을 움직여 뇌에 산소를 돌려주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움직임이 기억을 붙잡는 이유와 뇌를 깨우는 간단한 운동 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식탁 옆 의자에 앉은 채로 TV를 켭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움직여야지. 하지만 그 조금만이 몇 시간으로 이어질 때가 많죠. 이게 바로 뇌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무움직임의 시간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뇌는 서서히 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의 용량이 줄어드는 연구는 미국 UCLA 연구진은 60세 이상 성인 35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들의 뇌는 그보다 덜 앉는 사람들보다 해마 부피가 8%나 작아졌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중심 부위입니다. 이곳이 줄어든다는 건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이 함께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운동을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하루 중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이 훨씬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즉, 1시간씩 운동하는 것보다 30분마다 일어나 2분씩 움직이는 게 뇌에는 더 큰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집 안에서라도 가능한 10분 내순환 운동법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뇌를 위한 움직임은 절대 격한 운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집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10분 내순환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일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3분. 거실을 천천히 왕복하면서 팔을 가볍게 흔듭니다.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이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이 어깨 돌리기 2분. 한쪽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이 단순한 움직임이 목과 어깨의 혈류를 회복시켜 뇌로 가는 산소량을 늘립니다. 3손가락 스트레칭 2분. 양손을 교차하며 손가락을 펴고 접습니다. 손의 움직임은 뇌의 감각 피질과 직결돼 있어 기억 회로를 자극합니다. 4. 깊은 호흡 3분. 숨을 들이마시며 두 팔을 위로 올리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이 뇌의 산소 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루틴을 하루 23번 반복하면 앉아있는 시간이 줄고 뇌 피로도 함께 줄어듭니다. 손과 발을 함께 쓰면 기억력이 향상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거나 피아노를 칠 때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는 이유, 바로 동시 자극 효과입니다. 손과 발을 함께 움직일 때 뇌의 좌우 방구가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뇌 속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도 손발을 함께 사용하는 활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 점수가 25% 높게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건 복잡한 운동이 아닙니다. 걸으면서 손을 흔들거나 신문을 읽으며 발끝을 움직이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속에 뇌의 회로가 깨어납니다. 신체 움직임과 해마 기억 저장소의 관계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는 운동할 때마다 자극을 받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 속에서 BDNF라는 단백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의 비료라고 불립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신경을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움직일수록 해마는 더 단단해지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매일 20분씩 걷는 습관만으로도 노년층의 해마 크기가 12년 젊은 사람 수준으로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는 살아납니다. 걷는 발자국이 곧 기억의 발자취가 되는 셈입니다. 아침에 뇌가 깨어났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몸의 움직임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움직임은 기억을 붙잡고 감정을 맑게 정리해 줍니다. 하루의 리듬은 앉아있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순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제 몸이 깨어났으니 점심 이후 찾아오는 졸음의 시간 속에서도 뇌를 지키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다음 장에서는 식후 졸음과 뇌 회복 루틴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올 무렵 많은 어르신들은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TV 소리만 들리고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 시간이 뇌세포가 가장 빠르게 늙는 시간입니다. 움직임이 줄고 말이 줄고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뇌는 조용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 연결망이 약해진다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65세 이상 노인의 기억력 저하를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의 여러 부위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경 연결망의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말을 나누지 않는 날이 길어질수록 뇌의 전두엽과 해마 사이의 통신이 약해집니다. 결국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순간 뇌의 연결망은 즉시 깨어납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뇌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 웃음 한 번이 기억 회로를 재가동시키는 이유는 전화 한 통의 대화가 뇌를 깨운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듣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뇌 입장에서 복합적인 훈련입니다. 말을 주고받는 동안 해마는 단어와 문장을 저장하고 전두엽은 의미와 감정을 처리합니다. 즉, 한 번의 대화로 기억력, 언어 능력, 감정 인식 능력이 함께 자극받는 것입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을 때 뇌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이 두 가지는 뇌 피로를 풀고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을 수 있다면 그건 뇌에게 최고의 비타민을 준 셈입니다. 뇌는 대화로 살아난다 말하기와 듣기의 훈련 효과는 대화는 단순한 사회활동이 아닙니다. 뇌의 기억 훈련이자 인지 운동입니다. 한 연구에서 하루 10분간 대화 연습을 한 노년층은
3개월 후 언어 기억력이 20% 이상 향상됐습니다. 그 이유는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단어를 선택하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즉시 반응하는 순간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복잡한 뇌 활동입니다. 뇌는 말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며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면 뇌도 조용히 멈춥니다. 반대로 말을 늘리면 뇌가 다시 살아납니다. 친구와의 교류가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는 무려 80년간 사람들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인간관계였다. 친구와의 교류는 단순한 정서적 위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신경가소성, 즉 뇌가 다시 만들어지는 능력을 높입니다. 친구와 대화하면 감정이 교환되고 공감이 생기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운동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뇌 속에서는 엄청난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뇌를 되살리는 최고의 루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편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목소리, 한 번의 웃음은 뇌의 회로를 다시 켜줍니다. 기억력은 혼자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감정 속에서 비로소 살아남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대화가 끝나면 이제 저녁이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의 마지막 에너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밤의 뇌 회복이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저녁, 뇌를 진정시키는 식사와 습관을 통해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저녁입니다. 집 안에는 밤 냄새가 퍼지고 TV 뉴스 소리가 배경처럼 들립니다. 이 시간 뇌는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감정을 정리하느라 하루 종일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단백질보다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집중해서 먹는 식사는 뇌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함께 섞인 식사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혈당이 안정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현미나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뇌가 사용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기억 형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좋은 지방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2. 이 정도의 비율이 뇌가 가장 편안해하는 식사라고 합니다. 식탁 위에 밥만 있거나 반대로 고기만 있다면 뇌는 균형을 잃고 피로해집니다. 저녁 식사 시각이 뇌 노화를 늦춘다는 식사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해가 지면 서서히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가 너무 늦어지면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깨어 있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식사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3시간 일찍 먹는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30% 이상 낮고 다음날 기억력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저녁 식사 시각은 6시에서 7시 반 사이입니다.
그 이후에는 간단한 과일이나 따뜻한 차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씹으면서 뇌에게 신호를 주세요. 이제 오늘을 마무리할 시간이야. 이 신호가 쌓이면 뇌의 생체 시계가 안정되고 밤의 회복력이 커집니다. 술 한 잔쯤은 괜찮다는 착각 수면과 기억력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잘 안 와서 그냥 소주 한 잔하고 자요. 하지만 이것은 뇌가 가장 싫어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건 깊은 수면이 아니라 기절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뇌는 기억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어제 한 일이나 대화를 떠올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수면 중에 뇌의 청소 기능을 방해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게 반복되면 뇌세포의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 잔의 술이 주는 편안함보다 따뜻한 물 한 잔이나 허브차가 훨씬 깊은 잠을 돕습니다. 특히 카모마일, 라벤더, 보리차는 뇌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좋은 선택입니다. TV 대신 음악, 대화로 마무리하는 저녁 루틴은 저녁 식사 후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TV를 켭니다. 그런데 TV는 뇌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각 자극과 광고 소리가 뇌의 피로를 더 쌓이게 만듭니다. 저녁에는 눈이 아닌 귀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잔잔한 음악을 틀고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세요. 말을 주고받는 동안 뇌의 언어 회로가 부드럽게 자극되고 감정 회로가 정리됩니다. 하루의 감정이 말로 정리될 때 뇌는 비로소 진정됩니다. 이게 바로 저녁 루틴의 힘입니다. 또한 저녁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따뜻한 노란빛이 좋습니다. 이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게 합니다. 음악, 대화, 그리고 조용한 호흡. 이 세 가지는 뇌를 진정시키는 가장 단순한 처방입니다. 저녁이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무엇을 먹고 언제 쉬고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닫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기억력은 달라집니다. 이제 조명이 꺼지고 밤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밤 기억을 저장하는 수면의 과학을 통해 진짜 뇌의 휴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옵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다시 들어옵니다. 하루의 시작이지만 사실 이건 어제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 같은 리듬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평생의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루 루틴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결정적 이유는 뇌는 새로운 자극에도 반응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잠드는 리듬을 유지하면 뇌는 그 안에서 스스로 회복할 틈을 찾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생활 리듬이 일정한 사람들의 기억력은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약 40%더 오래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규칙적인 루틴은 뇌의 시계를 일정하게 맞추고 호르몬 분비와 신경 전달을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즉, 같은 리듬이 뇌에게는 휴식의 리듬이 되는 것입니다. 규칙성이 뇌에 주는 안정감은 우리의 뇌는 예측 가능한 하루를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익숙한 순서 속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보고 물을 마시고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는 그 시간이 뇌에게는 오늘도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전달되면 불안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대신 세로토닌이 늘어나 감정이 안정됩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기억이 또렷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평온한 뇌에서만 제대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하루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뇌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평화로운 하루라는 약속 말이죠. 꾸준함이 쌓이면 기억력은 회복된다는.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훈련이 멈췄을 뿐입니다. 하루 5분의 명상, 10분의 산책, 간단한 대화와 따뜻한 저녁 식사, 이 모든 게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꾸준함은 뇌의 회로를 다시 연결시킵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손상된 신경세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갑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력은 단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의 결과다. 그러니 오늘 조금 피곤하더라도 작은 루틴 하나는 지켜보세요. 그 꾸준함이 쌓여서 당신의 뇌는 서서히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노년의 뇌도 얼마든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뇌가 좋아지겠어. 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새 길을 만드는 힘, 다시 배우고 다시 연결하는 힘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뇌는 언제든 새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의 리듬을 지키는 사람들의 뇌는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젊음입니다. 기억력을 잃지 않는다는 건 다시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도 같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는 완벽함보다 지속성을 좋아합니다. 매일의 작은 반복이 평생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햇살 아래에서 시작한 하루가 이제 달빛 아래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만든 하루의 루틴이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이 당신의 뇌를 평생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기억력을 지키는 하루 루틴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뇌를 믿는다. 나는 매일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 그 믿음이 평생의 기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뇌가 진짜로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따뜻한 밤 공기 속에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리며 편안히 눈을 감아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편안한 노후를 행복한 노후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채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